비공개 때 그거 뜻대로 날 더워요. 덥죠. 많이 저희가 시원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많이 계실 때 뵙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몇몇 분들만 계시는 거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랑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만나자고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가 비공개 전환한 다음에는 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도 저희 입장을 어느 정도는 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뭐 저희가 마주 앉긴 했지만 뭔가 대립하자고 만난 건 아니니까 또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첫째 날부터 아마 3일 연속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근데 뭐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좀 듣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아직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뭐 기대감도 있고 긴장도 되고 이런 상황. 아까 오기 전에 이제 노동자들은 필수 유지 업무가 고통이 있으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점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저희 젊은 의사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함과 동시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가 송달되었고, 이후에도 면허 취소와 법적 최고형을 운운하며 협박은 지속되었습니다. 자택으로의 명령 송달과 공시 송달까지 학교와 병원밖에 모르던 저희에게는 크나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겪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저희는 삶의 터전인 수련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현재도 왜곡되어 있는 중증 핵심 의료는 더욱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 인력을 추계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된 데에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 정권에서 경험했듯이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한 온갖 불법적인 명령들, 어떠한 입법을 하더라도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솝우와 해와 바람에 나왔듯 거센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젊은 의사들과 국민들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중증 핵심 의료의 재건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젊은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도 그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환자와 의사 간의 유대를 다시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증 핵심 의료의 재건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의료인에 대한 의료 공백 사태하고 일부 이제 좀 의료인에 대한 사과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뭐 느껴지시는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모두 바라는 정책 추진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그대로 제가 먼저 모두 발언했다고 좀 이해하시고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갈등의 의료 공백 사태 1년 6개월 만에 환자단체를 방문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1년 6개월째 의료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인력 수급 추구의 법제화를 통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병원에 돌아와 전문의가 되려고 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수련병원 환자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의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경험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사회 통념에 반하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한다면 이는 세 번째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복귀는 1년 6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때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합니다. 복귀 이후에는 전공의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언제든지 수련 관련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피해자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공의도 피해자이므로 정부와 여당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전공의도 피해자일 수 있겠지만 이는 의정 갈등의 피해자입니다. 의료 공백에 있어서는 오히려 책임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정 갈등에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되었고 의료 공백에서도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진짜 피해자인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이제 전공의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요청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입장에서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환자가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서 집단 사정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한꺼번에 떠나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집단 행동을 1년 6개월째 이어온 점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사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전공의 자율적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적어도 반성은 있어야 된다. 또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만난 건 아니니까. 그 사이에 어쨌든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다고 끝나고 난 뒤에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했던 거는 그 사과, 아까 앞에 사과를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은행 행동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서 왜 그 사과가 그렇게 어렵고 오래 걸렸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이 전공의들의 그 약간 복귀 관련 특혜성 조치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국민적 정서나 여론이 맞지 않다 너무 중하다 많고 이렇게 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게 사실 팩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재발할 수 있는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입법 활동에 대한 이제 좀 의견을 좀 물어봤었고요. 물어보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6년인가 그때 전공의 협의회하고 한번 환자단체 앞에 간담회를 하고 거의 지금 거의 9년 동안 한 번도 소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좀 소통을 하자. 단순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공의 수련이나 환자 권리 관련된 그런 논의들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해서 8월달 정도는 일정을 잡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 일단 위원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좀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거랑 일부 좀 의료계를 이끄는 위치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좀 심려를 끼쳐드렸던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젊은 의사로서 사과드린 부분이 있었고 왜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길게 갔었습니다. 아무래도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작년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워낙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다 숨었다고 표현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그 환자단체 연합회 분들께도 그때는 누군가가 이름을 걸고 나와서 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사실 실명이 밝혀져 있던 대표들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실제로 사실서가 수리되고 나서 장소는 다르더라도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주위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꽤나 있다. 뭐 주위 지인들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부적절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익명 커뮤니티죠 사실은 그런 데서는 극단적인 발언이 꼭 잘 알려진 커뮤니티 외에도 늘상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인데 그런 게 과하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마치 그게 저희 전부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저희가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계속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마치 뭐 전혀 잘못에 대해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의 그런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태가 길어지고 꼬이다 보니까 그런 뭐 사과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무서운 부분도 많았었고 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그런 특례성 조치 관련된 것인데 일부 제가 이제 미리 이전에 대변인 하면서 기자님들 연락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단축 수련이라든지 뭐 입영 연기라든지 추가 전문의 시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일부 뭐 익명 카톡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곳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6월 중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부 그런 좀 목소리가 나와서 그때까지도 사실은 지금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이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저희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확대돼서 재생산될 수밖에 없었던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수련의 질의 향상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청하기에 적절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안기종 대표님을 포함해서 연합회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련을 잘 받고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런 뭐 대표적인 게 단축 수련이 되겠죠. 양질의 수련을 원한다고 하는데 단축 수련을 한다는 거는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대한정권의학회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뭐 국민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그 방식이 위원장님이 이제 모두 발언 때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우화를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작년처럼 규제와 압박으로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힘을 사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도망가게 만들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단체
그래서 요청 주시고 있는 그런 관련된 입법안들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런 게 규제로 들어가고 제도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재발을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고 재발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서로의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시간이 그래서 한 12시 50분쯤 되어갈 때쯤에는 조금 아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향후 만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 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그런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 갈등에 따라서 이제 뭐 불편을 겪으셨을 부분에 대한 사과였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공의분들이 집단 사직을 함으로써 발생한 그런 의료 공백에 따른 그런 책임을 좀 인정을 했다고 저희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사과인 건지 조금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이 들으셨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문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태가 이렇게 길어진 거에 대해서 의료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딱 그 말씀 주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